구글이 GPT 때문에 주가 떨어지니까 그거랑 비슷한 바드를 서둘러 공개했었습니다. 자, 근데 바드를 살짝 써보시면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구글이 쓰레기다, 뒤처졌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자, 챗 GPT나 바드 같은 서비스는 애초에 LLM 모델을 일반 사람들이 쓰기 좋게 만든 인터페이스 같은 거기 때문에 후 작업을 많이 거칠수록 이렇게 외적으로 성능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성능을 알고 싶으면 바드의 기반이 되는 팜 모델의 페이퍼 같은 걸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팜 모델은 쓰레기로 버리셔도 되고요. 자, 구글이 며칠 전에 공개한 팜2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팜2 모델을 바드에 적용을 했다고 하니까요. 자, 한번 들여다보시면 GPT랑 성능 비교하는 부분도 있고요. 재밌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 한글도 있는데 논문은 아니고 가벼운 리포트 정도기 때문에 팜2가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팜2를 만들 때 어떤 데이터셋으로 얼마나 트레이닝 했는지는 간략하게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자세히 언급 안 하는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대략 이런 데이터셋들을 가져와서 학습을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웹문서 비중이 가장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리포트 뒤에 보시면 인종차별이나 공격적 답변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고요. 팜2는 매우 다양한 언어로 학습을 진행한 모델인데, 자, 데이터셋에 넣은 언어들 비중은 이렇게 된다고 하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학습용 데이터셋이 적은 이런 언어들도 되게 잘한다는 걸 보니까 GPT라든지 기존 모델들보다 이제 더 다양한 언어를 다룰 수 있다는 걸 강점으로 내세우는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 보시면 다국어 성능 평가 지표 같은 걸 볼 수 있는데, 자, 기존 팜 모델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게, 자, 사람이 보는 시험들 있죠. 자, 이걸 그대로 팜2에게 이렇게 풀어보라고 해봤는데, 자, 이런 시험들을 고득점 하면서 가뿐하게 통과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어 같이 이렇게 마이너한 언어로도 이렇게 코드 주석 같은 것도 달 수 있다라고 영상에 홍보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비교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팜2랑 GPT-4의 성능 비교하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제집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점수 보시면 GPT-4랑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 시험은 GPT-4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학 성적을 살펴보시면, 자, GPT랑 삐까 뜨고 이제 어떤 문제들은 현존 최고 성적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자, 근데 여기 읽어보시면, 자, 인간처럼 사고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썼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GPT 모델은 이런 방식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 지표로 쓸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프롬프트 쓰면 GPT랑 비슷한 성능으로 이제 수학이나 논리력 문제들을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딩 능력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분야인데, 자, 기존의 팜1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해 놨고요. 근데 이게 끝이라서 다른 모델들보다 잘하는지는 알 수 없고요. 자, 바드를 직접 써보면서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드 들어가서 실제로 코딩 질문을 던져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들은 잘 답변해 주긴 합니다. 근데 GPT처럼 이제 할루시네이션 문제는 좀 있는 편인데, 자, 솔직히 좀 더 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코딩 관련 최신 내용들은 똑같이 잘 모르는 편이에요. 근데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코드를 어디서 길게 훔쳐올 때도 있는데 그거 출처를 달아준다는 거, 그리고 답변이 좀 빠르다는 거, 이것들이 장점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챗 GPT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AI를 쓰게 됐고요. 심지어 돈까지 내고 쓰고 있는데, 자,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모델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 GPT 쓸 때 아직도 매우 느린 경우들이 많고요. 자, 그리고 요금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자, 요거 보시면 GPT-4 API 요청 1회 하는데 요만큼의 비용을 받습니다. 자, 기존의 GPT-3에 비해서 이렇게 비용이 10배 넘게 증가한 거고요. 자,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GPT-4가 그만큼 사이즈가 큰 모델이라 하나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그만큼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니까요. 자, 근데 이번 팜2 모델은 기존에 만들었던 팜 모델보다 훨씬 더 적은 모델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도 성능이 매우 좋다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면 AI를 만들면 끝이 아니라 요거를 상용화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용을 절약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의 연구들도 이렇게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GPT보다는 팜2가 클라우드 기업 입장에서 훨씬 더 비용도 적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이퍼 뒤쪽에 보시면 AI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데, 자, 우리는 그딴 거 신경 쓸 여유가 없고요. 그리고 요거는 페이퍼 외적인 건데, 자, 구글이 팜2 모델을 파인 튜닝해서 활용하는 분야들이 많다고 소개하는 글들이 있는데, 자, 섹팜이라고 코드 보안 측면을 강화한 모델을 써가지고요, 이제 개발자가 짜는 코드의 보안을 평가해주는 서비스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그리고 의학 지식으로 이렇게 파인 튜닝을 해서 만든 매드팜이라는 모델로야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걸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프롬프트를 예쁘게 짜주는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에요. 이거 쓰시면 여러분들도 AI 다루는 고수 될 수 있고요. 결론은 일반 사람들도 이제 범용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든 GPT랑은 다르게 팜2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쓰려고 B2B 용도로 개발한 느낌이 강하고요. 하지만 그거 감안해도 이제 대충 성능은 GPT랑 삐까 뜨는 정도고요. 그리고 특히 다양한 언어를 이렇게 잘 알아듣는다는 강점이 있는데 그런데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 별거 없는 것 같아가지고 구글 주식을 좀 팔았고요.